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3대 뉴스 모두 다 좀 큰 폭의 반등세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에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폭락세에서 벗어나 지수별로 1.5에서 2%대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와 국제 원유 가격의 반등, 그리고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개장 초부터 주가 지수는 어제 3%대 급락에서 벗어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분기 중 예상을 7센트 웃돈 1달러 32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전년 동기 대비 0.6%가 늘어난 228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뉴스로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금융주는 물론 증시 전반에 긍정적으로 반영됐고, 연이어 이어지는 대형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12년 최저로 추락했던 국제 원유 가격의 반등도 지수 상승에 일조를 했는데요. 오늘 WTI 가격은 2.4%가 상승해 배럴당 31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관련 업종을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오후 들어 주가 지수는 상승폭을 더욱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했던 지난 주간 고용지표와 함께 연방준비제도 내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원유 가격 급락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 목표인 2% 달성을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뉴스로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주가 지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어제 급락했던 에너지와 금융업을 비롯해 헬스케어, 운송, 유틸리티, 자동차, IT, 항공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금광업을 비롯해 소매와 건설업종이 소폭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올라 2.09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에 이어서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도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자동차 업체인 르노 자동차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반부패 조사기관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언론들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의 반부패 부서 조사관들이 최근 르노의 연구소와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르노 자동차의 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관들이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르노는 조사 사실을 인정했으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 이후 오늘 르노 자동차는 장중 20%가 넘게 폭락하면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푸조와 피아트, BMW 등 다른 유럽 자동차의 주가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방금 전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인텔이 4사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지난 분기 예상을 11센트 웃돈 주당 74센트의 순이익과 예상보다 다소 높은 14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다음 분기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약 3%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가 감소해 100억 달러에 그쳐 당초 소폭 증가하리라던 예상을 하회했다는 뉴스로 미국 최대 가전제품 판매업체 베스트바이가 9.7%의 급락세를 보였고, 이콜라의 식중독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과했다면서 증권사 CLSA가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외식업체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6%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채권사업부 직원 10%를 감원한다고 밝힌 골드만삭스가 1.5%가 상승했던 반면 액션 HD 카메라 업체 고프로는 오는 2월 3일 4사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실적 경고와 함께 총 7%의 직원을 감원한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데 따라 오늘 15%의 폭락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최근 회사 매각설이 퍼지면서 급등했던 인터넷 기반 의료정보 사이트인 웹MD는 오늘 공식적으로 그 매각 계획을 일축한 데 따라 주가는 8%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에 미국의 수입 물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전달 대비 1.2%가 하락했지만 당초 1.4%였던 예상보다는 낙폭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수입 물가는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인 8.2%가 하락했고 지난 18개월 가운데 16개월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와 그에 따른 석유가 급락이 수입 물가 하락을 주도했던 가운데 항목별로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에 10% 급락을 비롯해 식품 가격과 자동차가 0.1% 하락했으며 석유를 제외한 산업재 가격 역시 1.4%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12월 중 미국의 수출 물가 또한 1.1%가 하락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 6.5%가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1983년 이후 최대의 연간 낙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2월의 소매 판매와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1월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 11월 기업 재고 등의 경제 지표와 블랙락, 시티그룹, 웰스파고, PNC, US뱅크코프 그리고 리전스 파이낸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다 반등세에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